안녕하세요, 채굴왕자TV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채굴장 오픈 시 설비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채굴장 선정과 전기 설비하기 전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 설비와 인터넷 가입, 랜선 포설, 숙직실, 컨테이너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1 전기설비 견적입니다. 저는 처음 전기설비 견적을 알아볼 때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3곳 이상의 업체의 견적을 받았으며 각각 비용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비용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업체에 말씀드렸던 설비는 20A 차단기 하나에 한 대의 채굴기가 세팅될 거라 안내를 드렸으나 견적서 상에는 30A 차단기 한 개에 7대의 채굴기가 세팅이 되도록 견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설비 과정이야 다시 설명드리면 되지만 안전 등 조금이라도 전문성에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가장 중요한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기기에 견적 비용은 가장 비쌌으나 대화를 해보며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를 느껴 현재 업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채굴장을 오픈하고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2 전기 설비 전선 앤 케이블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7월 오픈으로 일반적인 채굴장 설비인 HIV 전선으로도 안전점검에 있어서 2022년 1월 전으로 안전관리 규정이 변경되기 전이라 문제없이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사진과 같이 FCV 케이블을 사용해서 설비해 주었습니다. 화재와 안전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채굴장 설비에 사용되는 HIV 전선은 FC 케이블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선과 케이블의 차이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HIV 전선의 경우는 일반적인 전선으로 과열 누전이 발생된다면 차단기가 내려가기 전에 발화가 시작되어 전선이 타며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큰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FC 케이블의 경우는 난연성 재료가 들어가며 이중 케이블로 과열, 누전이 생기더라도 차단기가 내려가기 전까지 케이블이 충분히 버틸 수 있으며 안전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픈 당시에 다소 느슨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FCV 케이블을 고집해서 설비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제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전선과 케이블의 차이를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선은 도체를 단순히 외피로 감싸는 방식입니다. 케이블은 전선이 있고 그걸 시스라는 절연체로 감싼 다음 시스를 외피로 다시 감싸는 방식입니다. 2021년 이전에 오픈한 채굴장을 선택하신다면 위탁 비용뿐만 아니라 설비에 있어서도 안전한지 고려해 보셔야 하심을 안내 드립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광고로 올라온 채굴장들을 보면 안전하다,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배전반 사진을 보면 현재는 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설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이 있더라도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으로 판단되는데 채굴기로 인한 화재라면 보험사 측에서는 분명 온전하게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가장 기본적인 안전 설비에 있어서도 비용을 절약한다면 소중한 기기들이 안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위탁 또는 설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채굴장 오픈을 고려하신다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요청하시고 비교하신 후에 설비 업체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1입니다. 인터넷 가입, 랜선 포설, 인터넷 가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은 100메가 기업용 회선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채굴에 있어 인터넷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선은 KT 100메가 기업용 회선의 경우 한 회선당 150대까지는 안정적으로 배치가 가능하신 점 안내드립니다. 4-2입니다. 인터넷 가입, 랜선 포설, 공유기와 허브 선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중요하기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한 허브 공유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기는 아수스 AX5700 모델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기기가 총 600대로 4회선을 나눠서 사용하기에 1회선당 150대 정도로 배치해 주었습니다. 공유기 램이 1기가인 해당 공유기를 사용했으며 공유기 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기에서 사용되는 램은 여러 대의 기기가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다중 접속에 따라 용량 차이가 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하게 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1기가 램 공유기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허브는 IP타임 SW2400 플러스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허브의 성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장에 대비해서 저는 여유 허브를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습니다. 공유기만으로 모든 채굴기의 랜선을 포설할 수 없습니다. 해당 24포트 허브를 사용해 22대당 1개의 허브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4-1 랜선 포설. 랜선 포설은 직접 할 수도 있으며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의뢰 시에는 1개의 랜선당 15,000원으로 대수가 많다면 정말 큰 비용이 지출되기에 미리 준비하셔서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앵글을 배치하고 허브와 공유기를 먼저 배치 후 앵글에 부착해 주었습니다. 이후 앵글과 채굴기 설치에 필요한 길이를 측정 후에 그에 맞춰 랜선을 구입해 직접 설비해 주었습니다. 업체에 의뢰하는 것보다 다소 부족했지만 기기 가동에 있어서 지장이 없기에 직접 랜선을 포설해 주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깔끔하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5-1 숙직실 선택입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일반 36 컨테이너에 장판을 추가하고 냉난방기, 기본적인 식기 도구 등을 두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비용은 286만원의 부가세 포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바닥 장판을 추가해 두지 않아서 추가로 장판을 설비해 주었습니다. 그 비용 또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컨테이너에 상주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비용은 4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컨테이너에 상주하고 있지만 컨테이너에 상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2 숙직실 선택 이동식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식 주택은 중고로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컨테이너를 선택했고 장판과 냉난방기, 온수기를 추가해 설치해 주었습니다. 숙직실과 거리가 있어서 불편하며 겨울에는 빨래가 얼어버리는 등 아주 큰 불편이 있습니다. 만약 숙직실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꼭 이동식 주택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채굴장을 운영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등 채굴장 컨설팅에 있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채굴장을 오픈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무지함에 추가 비용과 후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저처럼 채굴장을 오픈하시거나 채굴을 처음 접근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채굴기 가격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을 많이 봤고 무책임하게 초보자분들께 고사양 채굴기를 권하는 등 수리 비용도 과다 청구하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투명하게 오픈하고 도움을 드리며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